햇님과 바람. 옛날 하늘 높이 떠 있는 구름 사이에 해님과 바람이 살고 있었어요. 해님은 따뜻하고 부드럽게 세상을 비췄고 바람은 시원하지만 거칠고 성격이 급했지요. 어느 날 해님과 바람은 말다툼을 하게 되었어요. 내가 더 힘이 세지. 바람이 씩씩대며 말했어요. 그러자 해님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힘이 세다고 다가 아니란다 바람아. 그때 길을 걷고 있는 한 나그네가 눈에 띄었어요. 두툼한 외투를 입고 조용히 걸어가고 있었죠. 바람이 말했어요. 그럼 저 나그네의 외투를 누가 먼저 벗기나 내기하자. 해님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좋아, 해보자. 먼저 바람이 나섰어요. 세차게 불어오는 바람에 나그네의 모자가 날아갈 뻔했어요. 너무 추워. 바람은 더 세게, 더 거칠게 불어댔어요. 외투도 펄럭이고 먼지가 날리기 시작했죠. 하지만 나그네는 외투를 벗기는커녕 단추를 끝까지 잠그고는 몸을 웅크렸어요. 왜 안 벗는 거지? 바람은 힘이 빠졌어요. 이번엔 햇님의 차례가 왔어요. 햇님은 부드럽게 햇살을 비추기 시작했어요. 점점 따뜻하고 포근해졌죠. 조금 지나자 나그네의 이마엔 땀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외투 단추를 하나씩 풀기 시작했어요. 햇빛이 따뜻하군. 결국 나그네는 외투를 완전히 벗어 손에 들었고 천천히 길을 걸어갔어요. 햇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고 바람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진짜 힘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었어. 햇님이 말했어요. 진정한 힘은 진심이 담긴 마음이란다. 시골지와 도시지. 푸른 들판이 펼쳐진 조용한 시골 마을에 작고 귀여운 시골쥐가 살고 있었어요. 시골쥐는 따뜻한 햇살 아래 도토리와 곡식을 모으며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답니다. 오늘은 감자와 당근으로 저녁을 차려볼까? 시골쥐는 작은 테이블 위에 소박한 식탁을 차렸어요. 그때 먼 도시에서 훤칠하고 세련된 한 친구가 시골쥐를 찾아왔어요. 안녕? 오랜만이야. 여기가 네 집이야? 정말 소박하구나. 도시쥐는 코를 킁킁거리며 시골쥐의 집을 둘러봤어요. 그리고는 시골쥐의 식탁을 보고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이런 음식을 먹고 사는 거야? 여기에서 어떻게 사니? 나랑 같이 도시로 가자. 훨씬 맛있는 게 많아. 그 말을 들은 시골쥐는 도시쥐와 함께 도시로 향했어요. 도시에 도착하자 시골쥐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높은 건물들과 번쩍이는 불빛이 가득했죠. 무엇보다 도시쥐의 집에 들어가자 고급스러운 음식이 가득한 식탁이 시골쥐 앞에 펼쳐졌어요. 자, 먹어봐. 초콜릿 케이크랑 치즈도 있어. 도시쥐는 자랑스럽게 말하며 음식을 먹기 시작했어요. 시골쥐도 조심스레 케이크에 코를 대려는 그 순간 어디선가 날카로운 울음소리와 함께 커다란 고양이가 달려왔어요. 시골쥐와 도시쥐는 깜짝 놀라
쥐구멍으로 후다닥 숨었어요. 시골쥐는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어요. 도시지야, 이게 무슨 일이야? 시골쥐와 도시쥐는 숨을 죽이고 한참을 기다린 뒤에야 겨우 고개를 내밀 수 있었죠. 도시에는 맛있는 음식은 많지만 너무 위험해. 이렇게는 불안해서 살 수 없을 것 같아. 다음 날 아침, 시골쥐는 도시쥐에게 작별 인사를 했어요. 나는 조용한 시골로 돌아갈래. 도시보다 맛있는 음식은 조금 부족해도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으니까. 그리고 시골쥐는 다시 푸른 들판의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새들은 노래하고 고소한 도토리죽과 군밥 냄새가 솔솔 나는 작은 집에서 시골쥐는 다시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도시쥐는 화려한 도시로 돌아가고 시골쥐는 자신에게 가장 어울리는 삶을 선택한 것이지요.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옛날 어느 집 다락이에 생쥐들이 모여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집에는 무서운 고양이 한 마리도 함께 살고 있었지요. 생쥐들은 매일같이 고양이를 피해 도망 다녀야만 했어요. 우리 이러다 다 잡아먹히는 거 아냐? 너무 무서워. 밖에 나갈 수가 없어. 생쥐들은 겁에 질려 먹이도 제대로 찾지 못하고 구석에 숨어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결국 생쥐들은 모두 모여 회의를 열었어요. 얘들아, 우리 이대로는 안 돼. 고양이한테서 도망칠 방법이 필요해. 그때 작은 생쥐 하나가 손을 들었어요. 나에게 좋은 생각이 있어. 바로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거야. 고양이가 다가올 때 방울 소리가 나면 우리가 소리를 듣고 얼른 도망칠 수 있잖아. 생쥐들은 감탄하며 말했어요. 정말 똑똑한 생각이야. 그럼 이제 무섭지 않을지도 몰라. 하지만 그때 한 생쥐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런데 고양이 목에 방울은 누가 달지? 그 말을 들은 생쥐들은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괜히 눈이 마주칠까? 하나둘씩 뒤로 슬금슬금 물러났어요. 나는 고양이만 봐도 다리가 후들거려. 나는 아직 어리니까 다음에. 그러자 누군가 말했어요. 그 방울. 네가 말했으니 직접 하는 게 어때? 생쥐는 깜짝 놀라서 말했어요. 에? 나는 무서워서 절대 못해. 결국 그렇게 아무도 방울을 달지 못했어요. 그 후로도 생쥐들은 고양이를 피해 다니며 두려움에 떨어야만 했답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도 용기 있게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답니다. 생각만으로는 결국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니까요. 토끼와 거북이. 옛날 숲속에 자신만만한 토끼와 조용하고 성실한 거북이가 살고 있었어요. 토끼는 언제나 자기가 얼마나 빠른지를 자랑하며 다른 동물들에게 스테곤 했어요. 내가 숲에서 제일 빠르지. 누가 나를 이길 수 있겠어? 어느 날 토끼는 따사로운 햇빛 아래 나무 그늘에서 한가롭게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 잠을 자고 있던 토끼 앞으로 거북이가 느릿느릿 걸어가고 있었답니다.
그 모습을 보던 토끼는 깔깔 웃으며 거북이에게 말했어요. 거북아, 너는 정말 느리구나. 그렇게 느려서 어떻게 살 수 있니? 거북이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어요. 나는 비록 느리긴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가고 있어. 그 말을 들은 토끼는 피식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우리 달리기 시합해볼래? 누가 먼저 도착하는지 해보자. 거북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좋아, 난 언제든지 준비돼 있어. 달리기 경주 소식에 금세 많은 숲속 동물들이 하나둘 모여들었고 달리기 시합이 열릴 준비가 되었어요. 여우가 심판을 맡아주기로 했죠. 토끼와 거북이는 나란히 서 있었고 출발하는 소리와 함께 토끼는 순식간에 앞으로 달려나갔어요. 거북이도 최선을 다해서 달렸지만 너무나도 빠른 토끼를 따라잡을 순 없었죠. 한참을 달린 토끼가 뒤를 돌아보니 거북이는 절반도 오지 못하고 있었어요. 후, 역시 난 최고야. 거북이는 너무 느려서 잘 보이지도 않잖아. 거북이가 오려면 한참 남았다고 생각한 토끼는 시원한 나무 그늘에 앉아 잠시 쉬기로 했어요. 그리고는 스르륵 눈이 감기며 금세 깊은 잠에 빠져버렸죠. 토끼가 쿨쿨 자고 있는 사이 거북이는 숨을 헐떡이면서도 열심히 한 걸음 또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그렇게 열심히 달린 거북이는 마침내 결승선이 보이는 언덕에 도착했어요. 그제서야 잠들었던 토끼가 눈을 떴고 깜짝 놀라며 다시 달리기 시작했지만 이미 거북이는 결승선을 지나고 있었어요. 거북이는 결승선에 먼저 도착했고 숲속 동물들이 모두 모여 환호하기 시작했어요. 우와, 거북이가 이겼다. 거북이가 이겼어. 토끼도 뒤따라 숨을 헐떡이며 결승선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고개를 떨구며 거북이에게 말했어요. 내가 졌어. 느리다고 놀려서 미안해. 거북이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느려도 괜찮아. 중요한 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야. 그날 이후로 토끼는 다른 동물들을 놀리지 않았고 거북이처럼 꾸준함과 성실함의 힘을 배울 수 있었답니다. 당나귀와 소금 장수. 옛날 어느 마을에 소금 장수와 당나귀가 살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소금 장수는 당나귀 등에 소금을 가득 싣고 소금을 팔기 위해 먼 길을 떠났답니다. 당나귀는 무거운 소금 자루를 힘겹게 이고 땀을 뻘뻘 흘리며 열심히 걸어갔지요. 그러던 어느 날 강을 건너던 당나귀는 그만 발을 헛디뎌 물에 빠지고 말았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등에 실었던 짐이 훨씬 가벼워진 거예요. 소금이 강물에 다 녹아 없어져 버렸던 거였어요. 어라? 물에 빠지니까 짐이 가벼워지네. 당나귀는 매일 이렇게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편하게 갈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당나귀는 강을 건널 때마다 일부러 풍덩하고 빠졌어요. 이런 일이 반복되자 소금 장수는 당나귀가 일부러 물에 빠진다는 걸 눈치챘어요. 그래서 다음 날은 소금 대신 푹신푹신한 솜을 당나귀의 등에 실었지요. 당나귀는 등에 진 짐이 전보다 훨씬 가볍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더 편하게 가고 싶었던 당나귀는 여느 때처럼 일부러 강물에 빠졌지요. 헤헷, 이번에도 더 가벼워지겠지?
그런데 이번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짐이 전보다 훨씬 더 무거워졌어요. 솜이 물을 잔뜩 머금으면서 짐이 꾹꾹 눌러앉은 것처럼 무거워져 버린 거예요. 어떻게 된 거지? 너무 무거운데. 그제서야 당나귀는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다시는 얕은 꾀를 부리지 않았답니다. 늑대와 양치기 소년. 옛날 조용한 시골 마을에 한 소년이 살고 있었어요. 소년은 매일 아침 마을 밖 언덕으로 나가 양들을 열심히 돌보았어요. 푸른 하늘, 부드러운 바람, 양들이 풀을 뜯는 소리까지 모든 게 평화로운 날들이었지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자 소년은 혼자 있는 시간이 점점 지루하게 느껴졌어요. 하루 종일 아무도 안 오고 심심해. 어디 재밌는 일 없을까? 그때 소년에게 장난기 가득한 생각이 떠올랐어요. 사람들에게 늑대가 나타났다고 하면 깜짝 놀라서 달려오지 않을까? 소년은 언덕 위에서 큰 소리로 외쳤어요. 늑대다! 늑대가 나타났어요. 양들이 위험해요.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라 몽둥이를 들고 달려왔어요. 늑대는 어디 있어? 양들은 무사하니? 하지만 늑대는 어디에도 없었고 양들은 풀밭에서 느긋하게 풀을 뜯고 있었어요. 소년은 웃으며 말했어요. 헤헤, 장난이었어요. 너무 심심해서요. 마을 사람들은 허탈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며 마을로 돌아갔어요. 며칠 뒤 소년은 또다시 큰 소리로 외쳤어요. 늑대다! 늑대가 나타났다! 소년의 다급한 외침에 마을 사람들은 또다시 열심히 달려왔어요. 하지만 이번에도 늑대는 없었고 소년은 키득거리며 말했어요. 하하하! 이번에도 장난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단단히 화가 났고 마을로 다시 내려가야만 했답니다. 며칠이 지났을까? 숲속에서 정말로 커다란 늑대가 나타났어요. 양들은 깜짝 놀라 이리저리 도망쳤고 소년은 마을을 향해 달려갔어요. 도와주세요. 늑대가 나타났어요. 이번엔 정말이에요. 제발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이번에도 소년이 장난을 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또 거짓말을 하는구나. 이번에도 장난이겠지. 소년은 목이 쉬도록 외쳤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결국 늑대는 양들을 해치고 숲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지요. 소년은 울면서 마을로 내려와 사람들 앞에서 말했어요. 이번엔 정말 늑대였어요. 하지만 제가 아무리 외쳐도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그때 한 어르신이 조용히 말했어요. 거짓말을 자꾸 하면 진짜 도움이 필요할 때 아무도 그 말을 믿어주지 않는 거란다. 그날 이후 소년은 다시는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했답니다. 한 번 잃은 믿음은 다시 얻기 어렵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솔직하고 정직하게 말해야 해요. 여우와 신포도. 햇살이 따뜻한 어느 날 숲속을 터벅터벅 걷는 여우가 있었어요. 배고파. 아침부터 물 한 모금 못 마셨네. 이러다 쓰러지겠는걸. 여우는 배가 고팠지만 숲에는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나무 열매도 작은 벌레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여우는 점점 지쳐갔어요.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났지요.
아휴, 먹을 게 어디 없을까? 배가 너무 고파. 그때 멀리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게 보였어요. 커다랗고 보랏빛의 포도송이가 나무에 주렁주렁 달려 있었죠. 눈이 번쩍 뜨인 여우는 얼른 포도나무를 향해 달려갔어요. 와, 정말 크고 맛있어 보여. 꼭 먹고 말 거야. 여우는 힘을 내어 껑충 뛰어올라 열심히 손을 뻗었어요. 하지만 포도는 너무 높이 매달려 있었고 전혀 손에 닿지 않았답니다. 안 돼. 다시 한번. 두 번째, 세 번째. 여우는 그 후로도 몇 번이나 힘껏 뛰었지만 여전히 손에 닿지 않았어요. 다리는 후들거리고 이마엔 땀이 맺혔어요. 아, 왜 이렇게 높이 달려 있는 거야? 너무 배고파서 힘이 안 나. 결국 여우는 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나무를 올려다보았어요. 포도는 여전히 반짝이며 먹음직스러웠지만 여우의 손이 닿기엔 너무 먼 곳에 있었죠. 잠시 후 여우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리고 포도를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어차피 저 포도는 분명 시고 맛도 없을 거야. 안 먹어도 된다고. 여우는 그렇게 말하며 천천히 뒤돌아 걸어갔어요. 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여우의 아쉬움이 묻어났답니다. 과연 그 포도는 정말 맛이 없었을까요? 할 수 없다고 해서 그걸 나쁘게 여기지 말아요. 아직 닿지 않았을 뿐 그 포도는 분명 달콤하답니다. 사자와 생쥐.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앉은 어느 날 아침. 숲속은 참 조용하고 평화로웠어요. 새들은 노래하고 바람은 살랑살랑 불어오고 있었지요. 숲속 언덕 위에는 사자가 낮잠을 쿨쿨 자고 있었어요. 사자의 콧바람에 풀잎이 살랑살랑 흔들렸답니다. 아침 햇살이 따사롭게 비추던 그때 작고 귀여운 생쥐 한 마리가 아침 산책을 하며 풀숲을 콩콩콩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햇살을 받으며 신나게 놀던 생쥐는 그만 사자의 꼬리를 밟아버리고 말았어요. 대체 누가 겁도 없이 나의 꼬리를 밟았지? 사자가 눈을 번쩍 뜨자 생쥐는 깜짝 놀라 두 손을 모으며 말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사자님. 실수였어요. 제발 화내지 마세요. 자신의 꼬리를 밟은 정체가 작은 생쥐였다는 걸 알게 된 사자가 말했어요. 하하하! 내가 나한테 무슨 해를 끼치겠니? 그래, 가서 조심히 다니거라. 생쥐는 안도하며 말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사자님. 언젠가 이 은혜를 꼭 갚을게요. 하하하하! 내가 은혜를 갚는다고? 사자는 웃음을 터뜨리며 생쥐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하지만 생쥐는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답니다. 며칠 뒤 사자는 숲속을 걷다가 사냥꾼이 설치한 덫에 걸려버렸어요. 이게 뭐야? 누가 날 좀 도와줘. 사자의 몸은 꽁꽁 묶였고 아무리 발버둥쳐도 빠져나올 수 없었어요. 그때 작고 익숙한 발소리가 들렸어요.
사장님, 무슨 일이에요? 괜찮으세요? 생쥐야, 난 덫에 걸리고 말았단다.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생쥐는 빠르게 밧줄 쪽으로 가더니 조심조심 이빨로 밧줄을 끊어내기 시작했어요. 조금씩 조금씩. 그리고 마침내 작은 이빨로 열심히 밧줄을 끊어내던 생쥐는 드디어 사자를 구해냈어요. 차이다! 생쥐야, 내 덕분에 살았어. 정말 고마워. 제가 말씀드렸죠? 언젠가는 꼭 도와드릴 거라고요. 사자는 이렇게 작은 생쥐가 자신을 도와줄 거라고는 꿈에도 몰랐어요. 그날 이후 사자와 생쥐는 언제나 서로 도와주는 좋은 친구가 되었답니다. 힘이 세거나 몸집이 크지 않아도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여우와 두루미. 어느 한 마을에 여우와 두루미가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여우는 두루미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답니다. 자, 맛있는 수프를 준비했어. 어서 와서 많이 먹어. 여우는 넓고 납작한 접시를 내려놓았어요. 그러나 두루미의 긴 부리로는 접시가 너무 납작해서 음식을 입속에 넣을 수가 없었죠. 두루미야, 이렇게 맛있는데 왜 안 먹니? 두루미는 약이 올랐지만 꾹 참고 말했어요. 여우야,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줘서 고마워. 다음엔 우리 집으로 초대할게. 며칠 뒤 초대를 받은 여우가 두루미 집으로 왔어요. 자, 맛있게 먹어. 내가 특별히 정성껏 준비했어. 두루미는 주둥이가 깊고 좁은 긴 병에 맛있는 음식을 담아 내놓았어요. 여우는 음식을 먹으려고 애써 보았지만 한 입도 먹을 수가 없었지요. 두루미는 긴 부리를 병 속에 넣고 음식을 아주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는 두루미가 웃으며 말했어요. 여우야, 왜 안 먹니? 이렇게 맛있는 거? 여우는 그제서야 자기가 했던 일을 떠올리며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러다 여우가 말했어요. 두루미야, 그땐 내가 너를 배려하지 못했어. 정말 미안해. 두루미도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아. 이제 우리 서로 배려하며 사이좋게 지내자. 두루미는 넓은 접시에 음식을 다시 담아 주었고 여우와 두루미는 사이좋게 앉아 맛있게 식사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답니다. 개와 그림자. 옛날 어느 마을에 이리저리 돌아다니던 한 마리 개가 있었어요. 오늘 아무것도 못 먹었네. 너무 배고파. 개는 힘없이 걷다가 저 멀리 정육점 앞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이 냄새는 고기잖아. 아주 맛있는 고기 냄새. 개는 냄새를 따라 얼른 가게 앞으로 달려갔어요. 운 좋게도 정육점 아저씨가 고기덩이를 가게 밖에 내놓은 바로 그 순간이었죠. 개는 재빠르게 고기를 입에 물고 도망쳤어요. 집에 얼른 가져가서 혼자 다 먹어야지. 오늘은 정말 행운의 날이야. 개는 들뜬 마음으로 집으로 향하다가 작은 강을 건너는 다리 위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그때 물 아래 어렴풋이 무언가의 그림자가 비쳐 보였어요.
하지만 개는 그게 자기 모습이란 걸 전혀 몰랐지요. 저 개도 고기를 물고 있잖아. 내가 가진 것보다 더 큰 것 같은데? 저 고기를 빼앗아야겠어. 개는 물속 그림자를 향해 큰 소리로 짖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입에 물고 있던 고기를 그만 물속에 떨어뜨리고 말았답니다. 결국 고기는 물속으로 사라졌고 물속의 그림자도 함께 사라졌어요. 그제야 개는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어요. 한참이나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깊이 후회했답니다. 남의 것을 탐내며 욕심을 부리다 보면 내가 가진 소중한 것마저 모두 잃게 될 수 있어요. 우리도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 내게 있는 것의 소중함을 잊지 마세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 한 시골 마을에 마음씨 착한 농부와 그의 아내가 살고 있었어요. 그들은 비록 가난했지만 행복하게 살고 있었죠. 농부에겐 특별히 아끼는 거위 한 마리가 있었어요. 거위는 늘 깨끗한 물과 먹이를 먹으며 정성껏 보살핌을 받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농부가 거위에게 먹이를 주러 갔다가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어라, 이게 뭐지? 그곳엔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 놓여 있었어요. 농부가 조심스럽게 살펴보니 그건 황금으로 된 알이었어요. 여보, 거위가 황금알을 낳았어. 우린 이제 부자야. 부자라고. 그 후로 거위는 매일 아침 황금알을 하나씩 낳았어요. 농부는 그 황금알을 팔아 점점 부자가 되어갔죠. 새 집도 사고 따뜻한 옷도 입게 되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농부의 욕심은 자꾸만 커져갔어요. 하루에 하나씩 말고 한 번에 몽땅 꺼낼 수 없을까? 그래, 거위 뱃속에 황금알이 가득 들어있을 거야. 농부는 결국 황금알을 모두 꺼내기 위해 거위의 배를 갈랐어요. 하지만 거위의 뱃속에는 아무것도 없었지요. 농부와 아내는 그제서야 자신들의 행동을 깊이 후회했어요. 매일 하나씩 거둘 수 있었던 황금알도 이제 다시는 가질 수 없게 되었답니다. 개미와 배짱이. 무더운 어느 여름날, 개미는 땀을 뻘뻘 흘리며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어요. 올해도 겨울이 금방 오고 말 거야. 열심히 모아야 겨울에 배고프지 않지. 개미는 부지런히 식량을 모아 집으로 옮기기를 몇 번이고 반복했어요. 그런데 그 옆에는 배짱이가 아주 느긋하게 앉아 신나게 노래를 부르고 있었죠. 배짱이는 내내 일만 하는 개미를 보고는 안타깝다는 듯 말했어요. 개미야, 날씨도 좋은데 일은 나중에 하고 같이 놀자. 배짱이야, 지금 놀고 있을 때가 아니야. 겨울이 오면 먹을 게 없을지도 몰라. 하지만 배짱이는 웃으며 말했어요. 겨울은 아직 멀었어. 나는 그냥 좀 더 놀고 싶어. 어느덧 시간이 흘러 찬바람이 불고 하얀 눈이 펑펑 내리는 겨울이 찾아왔어요. 개미는 따뜻한 집안에서 열심히 모아둔 음식을 먹으며 포근하게 지내고 있었지요.
하지만 배짱이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었어요. 너무 춥고 배고픈데 어쩌면 좋지? 추위에 떨던 배짱이는 조심스레 개미의 집 문을 두드렸어요. 개미야, 먹을 걸 조금만 나눠줄 수 있니? 개미는 깜짝 놀랐지만 배짱이를 위해 문을 활짝 열어주었죠. 배짱이야, 어서와. 우리 집은 따뜻하고 먹을 것도 많이 있어. 배짱이는 따뜻한 개미의 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을 수 있었어요. 개미야, 정말 고마워. 다음에는 나도 꼭 열심히 일할 거야. 개미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이제부터 같이 해보자. 그날 이후 배짱이는 일의 소중함을 깨닫고 개미와 함께 노래도 부르며 부지런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답니다.